예, 안녕하십니까. 예, 글로벌 GPS 뉴스 팬 여러분. 자, 오늘은 5.18 유공자 명단 공개 행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뉴스인 포토닷컴의 주동식 대표님 모셨습니다. 자, 예,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아, 대표님, 보니까 뉴스인 네이버에서 뉴스인 포토닷컴이라고 치고 들어가니까 이 사진으로 보는 뉴스 해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뉴스 사진이 좋은 고화질 사진이 많더라고요. 사진 전문 인터넷 신문이니까 아무래도 예. 내가 사진 전문 기자니까요. 예.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뉴스인 포토닷컴 치고 들어가시면은 우리나라 지금 과거부터 해가지고 지금 우리 이 아스팔트 소위 말하는 시민단체들 활동했던 것들 지금 태극기 집회 감동적인 사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으니까요. 꼭 가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 기자님 그 사진을 보면은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이고.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이니까 꼭 좀 들어가서 보시고 그리고 저기 후원을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예. 아유. 예. 그리고 저기 우리 목요일 날 제가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저기 저녁 7시에 예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예배하는 데를 제가 가서 저도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 매주 목요일 7시에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하시는 겁니까? 네, 7시 반부터 9시까지. 아, 7시 반부터 9시까지? 네. 네. 어떤 주제로 하시는 겁니까? 제목은 이제 나라 살리기 예. 모교 기도회. 아, 나라 살리기 모교 기도회. 예. 네. 물론 이제 설교도 하고 예. 이제 찬송가도 부르지만 요즘에 이제 급격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차별금지법. 예. 그다음에 동성혼 반대 운동. 그다음에 난민법 폐지. 예. 그다음에 우리 같이 하시는 이제 분들께서 오랫동안 북한 인권과 북한 해방을 위한 운동을 하신 분들이 이게 많아서 이제 그 북한 해방 그다음에 복음적 평화 통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5.18 유공자 명단 공개와 관련된 이 기도 테마 6개를 가지고 이제 기도회를 하는. 그러니까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반이니까요.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 퇴근하시면서 좀 들려서 같이 기도도 하시고 우리 힘도 좀 북돋아주고 나라 위해 가지고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9시까지 하는가요? 네, 9시까지. 예. 근데 저 보니까는 날이 요즘에 좀 쌀쌀하던데 많이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네, 날씨가 갑자기 좀 늦은 시간에 많이 춥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금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저도 가니까 춥더라고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모두 아시는 5.18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논란이 많은데 5.18의 그 복잡한 문제를 저희들은 관계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계엄군 관련된 그런 내용을 하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5.18 유공자 명단과 그 다음에 유공 내용 공개에 관련돼서만 저희들이 이제 행정 소송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북한군이 왔냐 안 왔냐 뭐 이런 게 아니라 전혀 그거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그 유공자인데 명단을 공개하라. 그리고 저기 공훈 뭐 공적 조사라 해야 됩니까? 뭐 하여튼 그런 내용들을 공적 사유 공적 사유를 가지고 그걸 공개하라. 왜 공개 안 하냐? 그거를 행정 소송하신다는 거죠. 그것만. 네, 그렇죠.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5.18 문제 하면 너무 북한 그 개인 문제, 그다음에 뭐 장갑차 탈취 사건, 교도소 습격 사건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유골 몇백 개 뭐 유골 문제 뭐 이런 거 갖고 하는데 이것은 뭐 국회에서 지금 규명위원회에서 이건 하도록 돼 있어요. 여야가 올 초에 벌써 합의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제 국회에서 이제 하도록 돼 있고 저희들은 오로지 그냥 유공자 명단 이 문제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 유공자 명단이 관련해서
일단 우리가 이 법 조항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5.18 유공자는 분명하게 이 자랑스러운 국가 유공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국가 유공자를 우리 국가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분들에게 대하고 있는지 일단 제가 국가 유공자 예우에 관한 이 법하고 그다음에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국가 유공자는 이제 뭐 군에 가서 유공자 되신 분도 계시고 산업체 유공자도 계시고 이제 유공자가 많죠. 그러니까 일반 유공자에 관한 그 예우에 관한 이제 법률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제2조에 보면 정부는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3조에 따른 예우의 기본 이념 구현과 애국 정신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제2장 이하의 보훈 급여급 교육 지원, 취업 지원 및 의료 지원 등의 각종 보상을 하고 그 외에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6항에 보면 국가 유공자 공헌록의 발간. 그래서 국가 유공자의 공헌을 기리고 후세에 전승시키기 위하여 그 업적을 발굴 수집하여 국가 유공자 공헌록을 발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7항에 가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애국 정신의 계승,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단체 및 각급 학교 등은 국가 유공자의 애국 활동을 교육 홍보하여 애국 정신이 계승 구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게 이제 국가 유공자에 관련된 이 법입니다. 네. 그러면 또 5.18 그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조금 아까 이제 들으셨죠. 이 법은 5.18 그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에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네. 그다음에 그 2조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5.18 민주화 운동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 애족 정신의 귀감으로써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 보장되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문구는 상당히 좋습니다. 취지는. 그러니까 우리 그 유공자법은 전부 이렇게 돼 있어요. 국가 유공자, 전쟁 유공자, 뭐 산업체에서 유공자, 이 모든 분들이 유공자법이 이게 다 똑같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일반 유공자들은 지금 명단이 전부 다 공개가 돼 있죠. 그리고 훌륭한 분들은 뭐 교과서에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전적지나 뭐 이런 데 또 이제 수학여행이나 MT 때 방문해서 이제 그 사람들의 그 귀감이 되도록 학생들에게도 교육도 하고 일반 국민에게도 이제 홍보하고 이제 뭐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유독 이 5.18 유공자 명단만은 이게 좀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럼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그러면 누가 그거를 선정하는 겁니까? 지금 지금 뭐 행안부에 막 위촉을 받아서 이 국가에 관련된 일인데 국가 유공자인데 광주시가 이거를 하고 있어요. 광주시가 심사를 한다는 거죠? 광주시 내에 이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면 이제 보훈처에 통보하면 이제 보훈처에서 국가보훈처에서 이제 확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뭐 국가보훈처는 깊이 있게 그거를 리뷰했다고 사실 볼 수 없죠. 그러니까 명단 오는 거 그대로 뭐 얼마 주세요 하면 돈만 지급하는, 돈도 뭐 광주시장이 받아서 나눠주는 걸로 돼.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해서 결정이 돼서 하게 되면 이제 광주시청에서 이제 보상금을 또 지급하는 거죠. 정부가 광주시청으로 예산을 내려주고 그렇죠. 광주시청이 나눠주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렇죠. 아이고 이거 뭐. 네, 그래서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유공자법에 따르면 국가 유공자 정보 수집은 사실은
공개가 마땅하다고 지금 법률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죠. 그다음에 공개가 이 정보 수집의 목적에 부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알리고 출판문을 만들어서 알리고 기념하는 게 국가 보훈처가 이제 할 일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그 6.25 참전 용사들도 매년 초청을 해서 그죠. 그분들하고 기념식에 참여도 시키고 그죠. 또 버스 태워서 뭐 임진각도 갔다 오고 계속해서 알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지금 보훈처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5.18 유공자만은 완전히 지금 정보가 닫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가의 유공자를 5.18 민주 유공자를 이게 숨겨두는 게 이게 보훈처가 할 일인가? 이 법의 취지에도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알려야 되는데. 그렇죠. 법의 취지 안 맞죠. 그래서 5.18 민주의 순수한 민주 유공자가 국민과 함께 떳떳하게 호흡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후손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이걸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죠. 네. 근데 이게 왜 우리가 5.18 이 자랑스러운 유공자 민주 유공자 분들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것을 왜 이렇게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숨겨야 되는지.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리뷰해 보다가 좀 안타까워서 제가 이렇게 오늘 이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라는 것이 이제 기본 권리에 따라서 국가보훈처는 사실 명단을 공개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서 유공자가 됐는지 유공 내역, 공적 사유도 사실은 국민들이 알아야죠. 왜냐하면 이거 국민의 세금으로 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보훈처가 지금 이 내용을 지금 공개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며칠 전에 그 김진태 의원이 질의하는 거 보니까 보훈처장한테 네네 그렇죠. 보훈처장은 뭐 개인의 무슨 사생활 침해 뭐 이런 뭐 개인정보 보호 이런 거를 뭐 내용으로 근거를 들면서 공개할 수 없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차원에서 이거는 공개할 수 없다. 이게 지금까지 국가보훈처가 지난 정권의 국가보훈처나 이번이나 다 지금 똑같은 그 스탠스를 지금 취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희한한 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앞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뭐 보수 정권이라고 그렇게 뭐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그 정권 하에서도 이 광주 지금 이 민주화 유공자 명단만 공개가 안 됐다는 겁니까? 그 보수 정권 하에서도요? 보수 정권 하에서도 이걸 공개 안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공개 안 하면은 야 세금을 지원 못 하겠다. 왜냐면 세금이 들어가는 거는 전부 다 감사를 받아야 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한테 얼마 주는지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알 수가 없죠.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이 내용을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하다가 그 5.18 유공자 명단 및 그 유공 내용 공개에 촉구하는 이제 국민연합이라는 이제 알려지지 않은 단체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그 동안에 2016년도 10월 13일 날 국가기록원에 5.18 유공자 명단 기록물 열람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11월 1일 날 동원으로부터 기록물 부존재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기록물 없다 이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기록물이? 네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2016년도에 그러니까 2016년도면 지금 지난 정권이죠. 그리고 지금 말씀 제가 드리는 것은 이 5.18 관련된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그 정보를 제가 공부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우리 애국 시민들 또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좀 자료를 보고 제가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좀 잠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16년 12월 7일 날 국가보훈처에 5.18 유공자 명단과 유공 내용 열람을 신청했는데
또한 2017년 또 3월 30일 날 국가보훈처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 및 제4항 규정에 따라서 비공개 결정했다라는 한다는 통지서를 받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자꾸 비공개를 하는 거죠? 왜? 그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5.18 공척위원 이 단체에서 2017년도 4월 3일 날 국가보훈처에 다시 이의 신청을 제출을 하려고 했는데 이 국가보훈처에서 이 자체를 거부해 버렸어요. 받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이 이제 지난 또 이후에 이번에 올해 7월 2일 날 서울 행정법원에 대표자 한 분하고 그 다음에 101명의 이 시민들이 단체 원고가 돼서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해서 제기했고 지난 9월 14일 날 1차 변론 기일이 이제 행정법원에서 양재동에 있는 행정법원에서 이게 진행이 됐습니다. 서울 양재동 네네네. 그런데 여기서 그 재판부가 원래 이제 행정소송은 뭐 단심으로 끝난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보면은 2016년부터 계속했는데 이제 뭐 공개할 수 없다라고 받았죠.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재판부에서 피고 국가보훈처에게 이 유공자와 관련된 사망자, 부상자, 뭐 유족, 뭐 기타 희생자 뭐 이런 항목이 있어요. 이와 관련된 샘플을 5가지 관련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5 부를 만들어서 비공개로 이 재판부에 제출해라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로서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사실은 이런 일이 결정된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모으고 계시고 사실은 시민단체 쪽에서도 지금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다 해서 오늘 이렇게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조금은 진전이 있었던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몇 년 고생해서 올해 행정소송 재판부에서 처음으로 그럼 그 샘플을 비공개로라도 제출해라. 그래서 재판부에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된 건데 사실은 이거는 엄청난 진전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아예 그냥 뭐 자료가 없다. 뭐 아예 그런 뭐 요청 자체를 받지 않겠다. 뭐 이러다가 이제 뭐 법원에서 이제 야 샘플 갖고 와봐라. 우리가 한번 보겠다. 이제. 행정법원에서 이번에 재판부에서 그렇게.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내용이 9월 14일 날 1차 이제 변론 기일 이게 통보서입니다. 통지서. 자 이게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울행정법원 변론 기일 통지서 사건 2018 9합 69608 여기 9합이라는 것은 숫자 9가 아니고 한글로 9합입니다. 9합 69608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원고 땡땡땡 외 뭐 101명 피고 국가보훈처장 위 사건의 변론 기일이 다음과 같이 지정되었으니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1918년 9월 14일 14시 50분 뭐 장소 지하 2층 B2205 법정 2018년 8월 17일 뭐 이렇게 돼 있네요. 네, 8월 17일 날 그 1차 변론 기일에 대한 통보를 받은 거고요. 그리고 9월 14일 날 이제 일단 진행된 상황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2차가 11월 7일 날 오전 11시에 서울행정부 그 법원에서 다시 2차 변론 기일이 또 진행이 됩니다. 며칠요? 11월 7일이요. 11월 7일. 네. 그러면 똑같은 여기 장소입니까? 장소가? 장소는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이제 뭐 여기 가면 바로 그 내용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확정되는 대로 시간하고 다시 이제 좀 공지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어떤 내용? 아까 그 법령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법령에 대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지금 그 민주유공자 분들이 받는 이제 구체적으로 받는 혜택이 많아요. 지금 많이 알려진 대로 뭐 가산점이라는 게 있고 가산점이라는 게 뭡니까? 국가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에게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네, 그 사람들에게 가산점을 이제 이 유공자 가족들에게 또 지원하는 게 있어요. 몇 프로 주는가요? 지금 뭐 대충 나온 것 돌아다니는 그 말들은 뭐 5% 당사자일 경우에는 10% 뭐 이렇게 돼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온갖 이제 뭐 그 지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자녀들 뭐 학자금이라든지 하여튼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게 제가 들고 있는 게 5.18 민주유공자 이제 등록 신청서예요. 아마 이런 내용은 아마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이런 게 공개된 적이 없으니까요. 네. 이거는 이렇게 그냥 빈종입니다. 빈종인데 보여드려도 되죠? 네네. 이게 뭐 신청서인데 뭐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 뭐 이게 이제 광주시청에 이제 심의위원회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신청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두 번째 들고 있는 게 민주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라는 또 이제 서류가 또 있고요. 네, 사실 확인서 그건데 1번이에요. 네. 사실 확인서 1번. 네, 여긴 또 사실 확인서 또 2번을 서류를 또 작성해서 그 내는 게 있고요. 또 5.18 민주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이제 이 확인서라는 게 또 있습니다. 확인서. 확인서. 조금 아까 그 가산점 뭐 이렇게 그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여기 그 취업 지원 대상 증명서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위 사람은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채용시험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취업 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출하는 이제 서류입니다. 이거를 제출하면 뭐 당사자일 경우 10%. 지금 이제 돌아다니는 내용은 일단은 10%라는 말들이 돌아다니고 이제 가족들일 경우에 유족일 경우에 뭐 5%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증명하는 내용이죠.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라고 증명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해서 가산점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로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이게 신청인이 접수를 국가보훈처 보훈지청에다 하고 이 관련 사실 확인은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이 보상심의위원회가 광주에서 운영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정이 되면은 국가보훈처 보훈지청으로 다시 결과가 통보가 오는데 여기서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국가보훈처 뭐 보훈지청에서 통보를 한다. 뭐 이렇게 결정을 받게 되는 결정을 한다. 뭐 그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면 5.18 민주유공자 자녀 등 성적 통지서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그 개인에 관련된 그 신분 그 정보가 있고 입학금, 수업료, 기성예비, 그다음에 보조금 청구 금액의 수업료 등 금액의 반액. 뭐 이런 또 혜택을 받는 거죠. 뭐 이런 건 보셨습니까? 이게 어떻게 감독 잘 보시면 뭐 하여튼 이런 게 있대요. 하여튼 뭐 그리고 이제 근데 이게 성적이나 이런 거를 왜 기재를 합니까? 보니까 성명, 생년월일, 뭐 성별, 학과, 학년, 평균 성적, 평가 인정 학습 과목, 과정명, 뭐 신청 학점, 입학금, 수업료, 기성예비, 보조금 청구 금액, 수업료 등 금액의 반액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말로. 그다음에 그 일반직 공무원 등 특별 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이제 보시면 이 내용에도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22조 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2항 1항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일반직 공무원 등 특별 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게 이제 그 신청하는 이제 저 신청 용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독립유공자라든지 뭐 6.25 참전 유공자 그 뭐 가족들은 혹시 이 가산점 이 공무원 시험 칠 때 가산점 같은 게 붙습니까? 뭐 보상 금액서부터 예. 엄청난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독립유공자라든지 이런 사람 이런 분들은 뭐 후손이라 하더라도 조금 적은 반면에 이 지금 5.18 이쪽은 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금액이나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이나 이런 게. 그 지원 그 종류가 워낙 많아갖고요. 예. 오늘은 이제 제가 첫 시간이라 그 내용까지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그 지원 혜택 받는 그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런 그 저 혜택을 받는 데 있어서 이 학생들이나 또 이제 공무원 일반 공무원직에 대해서 이제 채용을 원하는 당사자나 이제 그 유족들, 그다음에 그 자녀들, 후손들, 그와 관련돼서 여기 또 일반직 공무원 등 특별 채용 대상자 추천서 송부.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조 제5항 및 제31조에 따라 채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부침의 일반직 공무원 등 특별 채용 통보서를 관할 지방보훈처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아까 조금 아까는 이거를 그 신청하는 서류가 있었죠. 그럼 이 결과를 통보해 줘야 돼요. 10일 이내에. 그게 관련된 이게 또 이 서류입니다. 네. 야, 이거 뭐 서류가 이게. 그래서 그런데 일단은 그 유공자분들에 대해서는 그 유공자에 관련된 예우의 법에 따라서 그 가족들이나 이분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된다. 그건 법이 정한 바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여야 국회에서 다 합의돼서 결정된 거 하는 것인데 사실은 좀 다른 그 국가 유공자, 전쟁 유공자 이런 분들하고는 이제 그 지원이나 예우하는 것들이 상당히 좀 차이가 좀 있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됐습니다. 차이가 그러니까 더 많이 지원해 준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뭐 상당히 좀 이런 게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뭐 민주화 운동 뭐 한창 할 때는 뭐 부마 사태, 부산에서도 뭐 부산 마산 이쪽에서도 막 민주화 운동 하다가 또 뭐 돌아가신 분들 계시고 뭐 체류탄 누가 어느 분이 눈에 체류탄이 맞은 상태로 뭐 시신이 물에 떴다 해가지고 또 난리가 났고 했는데 부산 마산 뭐 부마 사태 때 그때 유공자들은 뭐 민주화 이런 유공자 혜택을 받는 게 있습니까? 그분들은 아마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똑같이 민주화 운동했는데 왜 광주는 받고 이 부마 사태 이쪽은 또 못 받습니까? 부마 사태 때 그 관여했던 분을 제가 만나서 얘기해봤는데 뭐 혜택 받는 게 거의 없다 그래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5.18 유공자 명단과 유공 내용 공개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6년도부터 알리지 않은 분들이 조용하게 이거를 공개를 좀 봤으면 좋겠다. 어떤 식으로 어떤 분들이 어떤 항목으로 사유로 이렇게 됐는지 알고 싶다. 그랬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나도록 사실은 다 이제 거절했기 때문에 전혀 지금 드러난 게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 SNS에 보면 광주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던 과거에 어떤 그 국가 관리가 유공자 찍은 그 사진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렇죠? 그래서 아마 2002년도부터 아마 유공자가 됐다고 하는데 뭐 광주에 가본 적이 없다 그래요 그분은. 그런데 유공자증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국민들 입장에서 좀 납득하기가.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6.25라든지 뭐 독립운동 뭐 이런 것들은 원체 이 역사 시간이 과거 몇십 년 전의 일이고 하다 보니까 네. 이제서야 사료가 발굴돼 가지고 뭐 추가적으로 독립운동가로서 인정받고 뭐 이런 거는 뭐 있을 수가 있죠. 왜냐면 그때는 뭐 인터넷도 없고 뭐 자료 자체가 별로 없으니. 근데 1980년에 있었던 일 같으면은 뭐 제가 봤을 때 이제 뭐 거의 뭐 마무리가 됐었을 것 같은데 끊임없이 유공자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네,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예. 계속 지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나중에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 광주 시민들 전체가 유공자가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 왜냐면 누가 어떻게 받았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끼리끼리 나눠 먹는다는 그런 비판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일단 뭐 이 SNS 상이나 이런데 떠도는 그 자료 보면은 일단 이거는 뭐 확실한 어떤 근거를 우리가 뭐 이런 단체로부터 국가보훈처나 이런 데로부터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할 수 없지만 6.25 참전용사는 뭐 매월 지급액이 한 18만 원 된다 해요. 아, 18만 원. 예. 우리가 뭐 아다시피 그 연평해전 그 희생당한 우리 그 윤영아 소령이랑 해군 있었잖아요. 그 해군 한 사람당 3,100만 원 받은 걸로 알고 있고, 3,000원. 윤영하 소령만 이제 6,500만 원 받고 아마 끝나지 않았나. 세월호 뭐 거기 저 아이들 뭐 가족들 뭐 8억 뭐 몇 억씩 받은 거. 거기는 뭐 한 8억 5천만 원에서 지금 12억까지. 야, 이거 뭐 나라 싸우다가 나라 지키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뭐 몇 천만 원인데 이거 좀 너무하네요, 형평성에 있어서. 그래서 좀 이런 그 형평성 문제가 좀 심하다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5.18 유공자를 우리가 정말 그 후손에게 잘 알려서 이거는 여야 국회에서 합의돼서 만든 이 법령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보상도 하고 있고 혜택도 하고 있으면 그분들이 정말 그 당시에 80년도에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그랬으면 그분들이 거기에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그런 혁혁한 이제 역할을 했다면 그분들이 공적으로 그걸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4.19 혁명이라든지 뭐 그동안에 어떤 민주화 운동 했던 60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계속해서 그런 거 공개하잖아요. 다 얘기하고 또 나 그때 참여했었다. 뭐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5.18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좀 정서가 없어요. 근데 국가 그 유공자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국가가 우리가 이 문제를 이렇게 다뤄서는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 우리 모든 국민이 우리가 정말 어떤 이념적인 걸 넘어서서 우리가 공과에 대해서 서로가 인정하고 존중하고 하는 풍토가 사실 우리가 민주주의가 우리가 성숙하는 건데 이 성숙의 길을 우리가 사실 갈 수 없다고 봐요. 이런 식으로 감춰지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또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2002년도부터 이제 법령이 이제 확정이 돼서 이제 그 민주 유공자 이제 숫자나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지금 보면 그 오래전서부터 일단 그 유공자가 몇 명인가 하는 자료는 제가 있습니다만 오늘 그 시간상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가 없고 따져보면 뭐 2003년서부터 이제 그 명단이 명단보다도 이제 숫자가 유공자 숫자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시간 관계상 이 내용이 그 주가 아니기 때문에 짧게 최근에
네, 유공자 명단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2016년도 12월 달 예. 광주시청에 올라와 있는 자료예요. 그런데 이 자료는 언제 봤냐면 작년 2017년 12월 13일 날 이 자료를 확인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2016년 자료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때 보면 민주 유공자 숫자가 4,134명으로 되어 있어요. 사망자 및 행불자가 196명. 또 뭐 이렇게 뭐 유족도 뭐 이렇게 있고 관련자 유족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부상자 뭐 이렇게 해서 4,134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그 올해 이제 6월 달에요. 올해 6월 달에는 이게 4,134명이 이게 4,400명으로 또 바뀌어요. 한 300명, 뭐 260명 정도. 66명 정도 되죠. 늘었네. 그러니까 266명 정도가 늘었어요. 그러면 이게 광주시청에 있던 자료를 작년 12월 13일 날 이게 확인한 건데 국가보훈처에 올해 6월 불과 이게 뭐 7개월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266명이 늘어나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9월 14일 날 그 행정소송 1차 변론기일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자료를 또 이제 찾았더니 2018년도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4,400명이었었는데 4,403명으로 또 늘어나요. 그 3명 늘어난 겁니까? 네, 또 늘어났어요. 예. 네. 그 다음에 올해 8월 말에 또 확인했더니 4,403명에서 4,406명, 또 3명이 또 늘어났어요. 예. 네. 예. 그런데 계속 이렇게 작년서부터 올해 8월까지 1년도 안 된 사이에 공개된 자료가 광주시청에 있던 자료와 본처에 있는 자료와 이 자료에서만도 이 늘어난 숫자가 거의 270명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전혀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 이렇게 이게 처리를 해서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이게 들고 해서 그 뭐 5.18 무슨 뭐 특수군 문제 뭐 장갑차 탈취 사건 군 트럭 탈취 사건 교도소 습격 사건 또 뭐 무기고 탈취 사건 이런 데 묶여 갖고 이런 거 묶여 갖고서 5.18 문제하면 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건 머리 아픈 문제죠.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근데 이것은 지금 우리 국민 우리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민주화에 정말 공을 세운 분들을 우리가 길이 그분들의 공적을 우리가 길이 알리고 우리 후손들이 귀감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될 문제인데 이 문제는 지금 완전히 수면 밑에 지금 가라앉아 있어요. 야, 이게 저는 뭐 상당히 이게 지금 심각하게 느껴지는 게 우리 예를 들어서 방위 산업 같은 경우는 뭐 국민의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투명하게 진행돼야 된다고 해가지고 방위사업법 예하 그 시행 세칙에 보면은 연말 되기 150일 전에 방사청에 각 방산업체들은 방산 원가 플러스 그리고 기업의 재무제표, 회계 자료, 이 기업 기밀이죠. 그러면 이것까지 공개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원가를 속였다든지 했을 때는 그러면 부정당 제재를 해가지고 과징금도 나가고 뭐 이렇게 그 정부 입찰에도 배제가 되고 엄청나게 투명하게 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근데 지금 이거는 누구한테 돈이 갔는지도 모르고 돈이 나가는데 사람은 계속 늘어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5.18 유공자 명단 및 그 유공 내용 공개 촉구 이 국민연합 이 활동을 우리 시민 사회가 거의 모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그 유공자 명단 공개 촉구라고 하는 그 집회하고 시위하는 분들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보훈처를 상태로 해서 이 내용 행정소송하고 계속해서 이 페이퍼워크를 하는 단체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냥 울리는 그냥 꽹과리 같이 소리만 계속 그냥 랩만 돌고 실제적인 일이 이렇게 돼서 제대로 이게 이 문제가 알려지겠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난 9월 14일 날 이 단체가 행정소송 바로 앞에 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이제 기자회견하는 이제 자리입니다. 자랑스러운 5.18 민주 유공자 4천여 명 왜 명단을 국민 앞에 떳떳하게 밝히지 않는가? 네, 이런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그분들이고 이제 국민의회 하고요. 이제 대표 원고께서 또 이제 좀 발언을 하시는 사진입니다. 네. 야, 여기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 유공자 명단 공개해라 이렇게 현수막 같은 거를 앞으로 들으신 분들이 작년에 그 광주시청에 가서 1인 시위하신 분들이에요. 네. 근데 이런 사실을 우리 시민사회는 잘 모르고 있죠. 네. 네. 그럼 저거는 저기 그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령으로 야 공개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예를 들어서 뭐 보수 정권이 들어선다고 했을 때. 사실 뭐 그렇게 되면 못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 뭐 문재인 정권에서 뭐 이것저것 법에도 없는 것들 막 위법적인 것들 막 하는데 사실은. 근데 그 지금 좀 아이러니한 거는 왜 지난 정권에서도 본처에서 이런 거를 공개를 거부했을까? 이게 참 궁금해요. 네. 그래서 그 지난번에 그 기자회견 할 때, 천천히 넘기시면 됩니다. 네, 기자회견 할 때 발언하시는 분들, 네, 이분들이 이 사진은 뉴스인포토닷컴 가면 보실 수 있습니까? 네. 그리고 뉴스인포토닷컴 유튜브 채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있어요. 있는데 이제 그건 제가 그쪽에는 이제 거의 뭐 신경을 많이 쓰고 이제 현장 중계 정도나 이렇게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 뉴스인포토닷컴 유튜브 채널 가셔가지고요. 지금 구독자 한 몇백 명, 700명요? 네. 700명인데 그 1000명 좀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뉴스인포토닷컴 유튜브 채널 가서 그리고 구독 신청 눌러주십시오. 네, 이번에 그 소송 담당 법률 대리인이 우리 김기수 변호사님이에요. 우리 김기수 변호사님이 참 5.18 이 문제 이 법률을 이 담당하는 거에 대해서 참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김기수 변호사님이 이걸 맡으셔 갖고 이렇게 좋은 이제 또 진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기수 변호사님한테 감사하다고 주변 고생 많으시네요. 오신 분들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죠. 뭐 어쨌든 간에 이제 또 있습니까? 제가 그 5.18 국립 5.18 민주묘지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 광주 그 운정동이라는 데 있는데요. 그 뒤에 산이 있어요. 네, 이게 산이 있고요. 근데 지금 5.18 관련해서 또 뭐 이야기하면 처벌하는 법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글쎄 그거는 뭐 그건 뭐 글쎄요. 그건 뭐 잘 진행이 그러니까 왜 그런 법을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지 좀 여기 이제 5.18 민중항쟁 추모 탑 우리가 사진을 뭐 많이 봐서 뭐 좀 아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5.18 그 민주운동 당시에 이제 희생하신 분들 누워 계신 국립묘지입니다. 네. 그때 뭐 저기 뭐 저기는 그 이후에도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뭐 이게 활동하다 돌아가시는 분들도 뭐 들어가고 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과거에 돌아가셨던 분들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희생당하신 분들 위주로 지금 여기에 모신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돌아다니는 말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이 아닌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사진으로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이 상황을 정확히 모르면서 떠도는 말들이 사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좀 확실한 그 사실, 그 팩트에 의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기는 이제 그 운정동에 있는 국립 5.18 민주묘지입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구묘지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이제 망월동이라는 묘지가 있죠. 이게 여기는 이제 그 수곡동이라는 곳에 망월동 5.18 묘역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여기 다 모셨는데 아까 보여줬던 국립 5.18 민주묘지가 결성이 되면서 구축이 되면서 이쪽에 계신 분들을 이쪽으로 많이 이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장을 했죠. 이장을 했는데 이장을 원하지 않은 분들이 또 있어요. 그분들은 이 망월동 5.18 묘역에 지금 계속 이제 남아 계십니다. 그래서 이 5.18 묘역에 이게 아까 입구에 있는 제3묘역이라 해서 묘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 안쪽에 뒤쪽에 아직 이제 아직도 여전히 거기 계시는 분들이 또 이제 계십니다. 여기는 이제 그 5.18 민주화 운동하고 상관없이 그 이후에 60 민주화 항쟁이라든지 이 당시에 그 희생당한 백남기? 아니요. 이거는 제가 좀 잘못 뺐고요. 우리 이한열 우리 이한열 그 희생당한 연세대학교 학생 아시죠? 이 이한열 열사가 지금 여기에 같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5.18 근데 왜 저 또 그 노란 리본을 달아놨습니까, 저도? 이제 참배하신 분들이 뭐 와서 달아놓으셨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국립묘지를 가면 사실 저도 처음 가봤는데요. 방송으로만 사진으로만 보고 가봤는데 상당히 숙연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정말 순수하게 민주화 운동을 하시다가 희생당하신 분이 반드시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합의하에서 예우에 관한 법령까지 다 만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우를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좀 떳떳하게 국민 앞에 그 후손들도 우리 아버지가 아니면 우리 어머니가 우리 형이 동생이 이때 이게 참여했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따뜻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이게 환경이 돼야 되는데 왜 쉬쉬하고 지금 이런 것들을 왜 공개 안 하고 있는지 이게 좀 제가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야 우리 아버지가 5.18 뭐 민주화 유공자다. 그러면 다른 친구들 야 니 어떻게 증명할 거야? 거짓말하고 있네. 그러면 야 인터넷 들어가서 쳐봐. 뭐 이렇게 하면 다 나온다. 그러면 근데 그 말을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검색해서 나오는 데가 없고요. 다 공개가 안 되도록 지금 처리가 돼 있어갖고 그러면 국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은 구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유공자 숫자가 늘어나고 계속해서 변하는데 뭐 때문에 변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유공자들은 다 공개되는데 왜 이 5.18 민주 유공자만 이렇게 공개가 안 되고 있는지 이 문제는 저희들이 우리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 예. 또 많은 국민들이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SNS 보면은 예. 관심을 많이 표명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오늘 제가 이 궁금증을 예. 우리 국민들과 함께 예. 이것을 좀 이렇게 앞으로 좀 나눠서 예. 우리 국민들이 정말 그 순수하게 민주운동 하신 분들에 대해서 예. 우리가 예우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예. 이런 풍토가 우리가 돼야지 예. 뭐 우리하고 좀 상관없다. 그러면 뭐 적대시하고 뭐 비판하고 비난하고 예.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성숙한 자유민주 국가 시민들이 하는 일이 아니죠. 그죠, 예. 예? 예. 우리는 자유민주 국가 시민으로서 우리는 계속 성숙해 가야 되는데 예. 아직까지도 흑백의 논리나 이런 것으로서 계속해서 뭐 진짜 우리가 존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비판하고 비난하고 뭐 이렇게 하고 언제 우리가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국민을 분열시키는데 정부가 앞장서고 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분열의 큰 요인이 되고 있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국민께서 좀 관심을 가지셔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서로가 정말 숭고하게 희생당하시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존중하고 그런 풍토가 돼서 5.18 이 유공자의 문제에 대해서 좀 국민 사이에 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걸 풀어가려면 누가 풀어가야 되냐? 그럼 담당 부처에서 풀어야죠. 그다음에 국회에서 5.18 규명위원회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원래 9월 20일경부터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계속 늦춰지고 있어요. 늦춰진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국회에서 이 문제를 말끔하게 풀어서 국민들 앞에 말끔하게 이렇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쓰여졌다. 이렇게 했다. 또 이분들은 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민주 유공자가 되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죠. 예? 자유민주 국가에 우리가 성숙한 자유민주 국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좀 이게 성숙한 우리의 그 생각을 좀 이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요즘에 보니까는 무슨 유치원에 정부 지원금이 내려갔는데 이게 뭐 부정수급되고 잘못 쓰였다 해가지고 그러면 뭐 전수조사하고 뭐 난리가 났던데 그러면 이런 세금이나 우리 유공자들한테 가는 세금이 엉뚱한 사람한테 잘못 갈 수도 있고 뭐 그럼 유용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똑같은 차원에서 똑같이 우리 감사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공적으로 좀 공개되거나 그런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나 우리 국민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이제 관심이 요구된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 5.18 민주화 운동은 역사적인 의미로도 법률로도 국회를 이미 통과해서 사실 개념이 정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2002년 7월부터 광주 민주화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제정이 이미 되어 있고요. 법률이 제정한 것에 막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지금 이건 제정이 돼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5.18 민주화 운동 관련 희생당하거나 공헌한 자 그런 분들 유족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리는 것이 우리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예우의 기준은 우리 자손들에게 항구히 존중되고 숭고한 희생과 공헌의 유족과 가족의 영예로운 생활 유지 보장되도록 실질적인 예우를 하도록 이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손들에게 널리 알려야 되죠. 기념하고 후손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알리는 것의 기본은 누가 유공자인지, 누가 희생되었는지, 국가가 실제로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지,
이 국민이 알아야 될 이 알 권리가 이 납세자로서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도 이 국가가 제대로 지원하고 있는지 유공자 제대로 알아야 이 귀감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주권 재민 원칙에 따라서 알 권리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될수록 국가가 보호하지만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할 때는 물론 이제 국가가 보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익에 가까울 때는 비공개 정보가 아니라 공개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라도 공익을 위해서라면 공개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보훈처나 어쨌든 그 기관에 지금까지 요청한 거에 의하면 개인정보 차원에서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만 지금까지 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이제 공적인 일에 가까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18 민주유공자 가족은 개인의 자유, 사생활이 이게 공개되게 되면 뭐 침해가 당합니까? 예. 그분들이 숭고한 것들이 알려져서 그들이 존중받아야 되는데 국가보훈처가 사생활 공개 못한다는 것은 사실은 민주유공자를 5.18 민주유공자를 욕되게 하는 게 아닙니까? 유공자가 귀감이 되도록 자선만대에 알려야 하는 이 의미를 사실은 이거 공개 안 하는 것은 퇴색을 시키는 겁니다. 예. 사생활 보호하고는 사실 상관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유공자를 갖다가 누가 가서 방해를 하고 해코지하고 합니까? 그분들은 주변에 있는 그 마을에서도 알게 되면 다 보호하고 하는 건데 예. 국가 유공자 정보 수집은 사실 공개가 마땅한 것이고요. 공개가 수집의 목적에 부합하는 겁니다. 예. 알리고 기념하는 게 이 보훈처가 할 일이죠. 예. 민주유공자를 숨겨주는 게 보훈처가 할 일이 아닙니다. 5천만 국민이 이 알 권리고요. 이름과 공적 사유도 밝히지 않는다면 5.18 민주화 정신이라고 헌법 전문에 넣을 수 있습니까? 정부가 국회에 요청한 내용에도 5.18 정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천하의 대대 손선 후손에게 알려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알 권리 기본권으로서 이건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예. 민주유공자들이 국민과 함께 떳떳하게 호흡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기본적 알 권리에 대해 유공자 명단이 공개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쉬쉬하면 안 됩니다. 예, 이거 국민이 지금 세금으로 이게 나가는 모든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 왜 쉬쉬해서 되겠습니까? 예. 여론에도 이것을 반영하고 알려야 되겠죠. 예. 그리고 국가 유공자를 일방적으로 광주시청에서 이 선정하는 것도 사실 이 점에 있어서 이해 못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문의해 보니까 뭐 행정자치부에서 뭐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사실 이분들에 대한 공적 사유를 깊이 있게 심의하고 깊이 있게 아는 데는 사실 광주 심의에서 하고 있는 심의위원회가 제일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공자 선정에 대한 문제도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 국민들에게 더 알리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만 이게 위탁을 받아 하는 건지 이게 국가가 해야 될 큰 일인데 지자체 광주시청이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뭐 행자부나 뭐 이렇게 이런 쪽에서 좀 위탁을 받아서 한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더 그 의문점이 공개할 때 의문점이 더 없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간에 뭐 예전에도 보니까는 뭐 어디 광주 교도소 뭐 지하에 누가 묻혔다 해가지고 그
포크레인으로 다 파고 했는데 뭐 나온 것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이 막 이상하게 이쪽만 가면은 세금이 마구마구 그냥 막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게 뭐 국민 한 사람도 조금 뭐 좀 찝찝하고요. 뭐 이렇게 되면은 너도 나도 그냥 다 집어넣을 수도 뭐 서류 위조해가지고 집어넣을 수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그러니까 정말 그 순수한 5.18 민주유공자 예. 우리 광주 희생당한 광주 시민 예. 네,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좀 알아야 되고 예. 이것이 자꾸만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예. 떳떳하게 정말 공개하고 우리가 존중해야 될 그런 분들도 예. 사실은 우리가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정서가 있는 게 지금 사실 아닙니까? 예, 예, 예. 네.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가까이 계신 분들만 그것을 그렇게 알고 계시면 안 되고 예. 우리 국민 전체가 다 알아야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여기까지 하시고요. 뭐 자세한 내용은 오늘 사진은 뉴스인포토닷컴 네이버에서 치고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고 그 유튜브 채널 뉴스인포토닷컴에 가셔가지고 채널은 뉴스인포터입니다. 뉴스인포토 뉴스인포토 유튜브는 뉴스인포토라고요. 네. 그 유튜브는 뉴스인포토니까 가셔서 구독 신청 좀 많이 누르시고 많은 이 활동 사항들 좀 보시고 공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